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명리학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역사의 흐름을 살펴보면 하, 분, 주 고대 국가 시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춘추 전국시대, 이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나라, 그 다음에가 한나라, 그 다음에 한나라가 다시 갈라져서 삼국과 위진 남북조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수나라가 통일했고, 그 다음에 당, 송, 원, 명, 청, 그 다음에 이제 중화민국, 이렇게 나갑니다. 중국 역사가 이렇게 흐를 때 우리나라는 요 한나라 초기, 여기에 BC 107년에까지는 우리나라는 고조선이라는 고대 국가 시절에 있었고, 그 다음에 한나라를 지나서 수나라, 이 당나라 초까지, 여기가 AD 668년, 이때까지는 삼국시대, 그죠?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당나라 요 시절, 여기 당나라 시절, 이때는 936년인가 신라가 그 고려에 항복할 때까지, 이때는 통일신라 시대. 여기 신라와 구분해서 통일신라 시대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명나라 초 1396년, 그때까지는 고려시대, 고려. 그리고 우리나라가 1910년 한일 합방할 때까지는 조선.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히 이제 여기 고조선은 요 한나라에 멸망을 해서 삼국시대가 펼쳐졌고, 삼국시대는 신라와 당의 연합군에 의해서 고구려가 무너지면서 통일신라 시대가 됐고, 통일신라 때는 고려에 항복을 해서 고려로 넘어왔고,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올 때는 명나라, 조선이 명나라 편을 들면서 위화도 회군을 했죠. 그러면서 조선이 건국이 됐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와 중국 역사는 긴밀하게 서로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명리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요 당나라 때까지요. 당나라 때까지는 여기가 명리적으로는 고법이라고 그러고, 요 명나라까지, 청나라 여기까지는 고법과 신법이 혼재되어 있었죠. 혼재. 그리고 청나라 이후에, 청나라 때부터는 신법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신법. 그래서 당나라까지는 고법, 송원명은 고법과 신법이 혼재, 그 다음에 청때의 신법이 주류 세력이 됩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명리학의 흐름을 보면
이 춘추전국시대. 춘추전국시대 보면 이때 공자가 춘추시대고 공자의 제자 맹자가 전국시대 사람이고, 여기 노자가 춘추시대 사람이고 노자의 제자 장자가 전국시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 인도에서는 석가모니, 그래서 요 중국 요 때는 제자 백가라고 그러죠. 제자 백가.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춘추 전국 시대에는 세계적으로 성현이 중국뿐만 아니라 그리스, 인도 세계적인 성현들이 많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리도 마찬가지로 이때 전국 시대에 추연이라는 분이 그 전까지는 음양론하고 오행론이 따로 발전해 왔는데, 이것을 추연이라는 분이 통합을 해서 음양 오행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낙록자, 그 다음에 귀곡자, 낙록자는 낙록자 소식부,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서자평에 의해서 신법의 기초가 됩니다. 신법의 기초. 귀곡자는 귀곡자 유문이 있는데, 요거는 이어중에 의해서 고법의 기초가 됩니다. 춘추전국 시대에는 추연, 낙록자, 귀곡자, 이렇게 요 세 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또 진나라에는 진시황이 전국을 통일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 분서갱유라죠. 분서갱유로 인해서 이 학문적으로 암흑기를 맞게 됩니다. 진나라 시절은 학문적으로는 암흑기였습니다. 진나라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 초안지 보면 한나라가 결국은 나라를 세우는데, 요 한나라 때는 간지 간지기념법이라고 하죠. 간지기념법시 확립이 됩니다. 간지기념법이 뭐냐면, 이렇게 년, 월,
시가 있으면 60갑자가 처음에는 이 날짜를 기록했습니다. 날짜를 60갑자 처음에는 날짜를 기록했죠. 날짜. 그래서 요 일의 천간과 지지는 알았습니다. 그 이외에 년도 60갑자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연도. 그러면 요 월지는 요게 알 수가 있고, 또 시간에 의해서 요 지지도, 월의 지지, 시의 지지도 알 수가 있는데, 월간과 시간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확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연간을 기준으로 월간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연두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일의 천간을 기준으로 시의 간을 알게 되는 것, 요거를 시두법. 이렇게 해서 년월일시를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요 간지 기념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나라 때 간지 기념법이 확립이 됐고, 그 다음에 동중서라는 분이 춘추벌로에서 그죠? 이렇게 해서 춘추벌로에서 음양오행서를 이것을 체계화합니다. 이것을 집대성 체계화합니다. 또 이때 경방이라는 분은 육효를 창시했는데, 여기서 육친이 나옵니다. 육친이 나와서 친척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육친. 그래서 한나라 때는 간지 기념법이 확립이 됐고, 동중서, 경방 이런 분들이 명리학의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진남북조 시대에 동진에 곽박이라는 분이 옥조 신흥 진경에서 사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 년, 월, 일, 월일시로 사주를 구성해 가지고 생년월일시를 그 사주로 여기서 간지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간지로 해서 간지로 표기를 해가지고 이제 사람의 명을 체계화합니다. 다시 요 수나라 때는
수나라 때는 손길이라는 분이 오행 오행대의 손길이라는 분이 오행대의라는 책에서 명리 용어를 정리하는데 이때 나타나는 것이 상생, 상극, 그 다음에 형, 충, 파, 해, 그 다음에 왕, 상, 휴수사, 요런 등등 요런 그 명리 용어를 그 정리합니다. 벌써 이미 수나라 때 벌써 형충파의 왕상유수사 상생상극에 대해서 명리용어가 정리가 됩니다. 이어서 당나라 때는 원청강이라는 분이 원청강 오행 삼명 진암 원청강 오행 삼명 진암이라는 때 요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연주를 중요시합니다. 연주를 중요시하고 이분은 중국보다는 조선시대 명리학의 제일 필수 과목 조선시대 명리학의 제일 필수 과목이 바로 원청강 오행 삼명 진암입니다. 원청강. 그리고 이제 이어중, 당나라 때 이어중의 이어중 명서, 그래서 이어중 명서가 바로 고법을 체계한 거죠. 고법을 체계하게 됩니다. 이어중 명서가 당나라 때. 그래서 이 고법은 이어중 명서의 고법, 이 명서의 고법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첫째, 연주 중심이죠. 연주 중심. 이 당시 연주는 오주였습니다. 오주 해가지고 연주, 태원,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연주, 태원,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오주로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연주에 삼명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삼명. 연주에 삼명. 그래서 녹, 명, 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나부모행을 중시했습니다. 나부모행을 중시했다. 네 번째, 십이운성에 대한 정의를 한다. 십이운성.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신사를 사용한다는 거죠.
이 어중의 고법은 연주 중심이고, 그다음에 이 삼명은 연주에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주에만 삼명이 있는데 농명신, 요 신이 나봄이죠. 그래서 나봄오행을 중시했고 12운성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 신사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제 당까지는 고법이었고, 송때에 대해서 이제 신법이 나타나는데, 신법은 서거의, 그죠? 서자평이라고 하죠. 서자평. 이분이 낙록자 상명 소식부, 그죠? 그 다음에 곽박의 옥조 신흥 진경, 요거를 주석을 답니다. 주석을 달고 본인은 명통부를 저술합니다. 이 명통부에서 이제 명을 사주팔자로 정의합니다. 사주팔자.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네 개의 주로 정리합니다. 고법에서는 이렇게 오주를 썼고, 오주. 그다음에 고법과 신법이 혼재되는 데서는 오주를 썼다가 슬슬 이 태원이 뭐 밑에도 썼다 위에도 썼다 하면서 태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신법이 확정된 때는 이제 4주만 남는데, 요때 송때에 서거이라는 분이 사주팔자로 명을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송때 또 한 분 서승이 연해를 했습니다. 이 연해에서는 그 전까지는 상생상극인데 생극재화로 육신의 관계를 정의합니다. 생극재화로 육신의 관계를 정의하게 됩니다. 서승 때. 원나라는 뭐 특별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명때에 당금지가 서승의 연해의 주석소인 연원을 합본해서 연해자평을 편찬합니다. 그 다음에 당금지, 그 다음에 만민영이 상명통해를 저술하는데, 이 상명통해는 그 당시 모든 명리학을 총망라합니다. 만민영이라는 분이 상명통해를 통해서 그 당시 모든 명리학을 총망리하는데, 이분의 입장은 신법,
미진한 부분, 미진한 부분을 고법의 나부모행, 신살 등으로 보완해야 된다. 보완해야 된다. 신법의 미진한 부분을 고법의 나무모이나 신살 등으로 보완해야 된다고 책에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민영이 삼명토에서 고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법의 입장에 선 분이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죠. 이 이후에는 이제 신법이 대세가 됩니다. 그리고 600원. 요때 명대 당금지 만민영 600원이라는 분이 또 계시죠. 600원. 요게 이분이 적천수를 서술하는데, 요거는 적천수는 600원이라는 분이 썼다는 말도 있고, 경도라는 분이 썼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600원의 적천수가, 명대에는 당금지, 만민영, 600원, 이분들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때 와서 심여첨 분이 자평진전. 이 자평진전에서는 이제 격중심인데, 월지중심, 격지중심이 되는데, 특히 여기 그 격에 대해서 순용, 그다음에 역용, 격의 순용, 역용을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순용, 역용을 주장하죠. 그다음에 명때는 신호첨이라는 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임철초라는 분도 있어요. 임철초라는 분이 적천수 천미라고 해서 적천수의 주석을 달죠. 적천수 천미. 그 다음에 난강만 여춘태라는 분이 난강만을 기초로 해가지고 공통보감을 편찬했습니다. 공통보감. 요 난강만은 작자미상입니다. 이 공통보감은 뭐냐? 공통보감은 바로 조후 중심으로, 월지에 의한 조후 중심으로 명리를 체계화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말에서 중화민국으로 넘어온 요 시절에 원수산, 그 다음에 설하고,
위천수 요 세 분을 근대명리의 3인방 근대명리의 3인방이라고 합니다. 원수산, 설하고 위천수. 근데 원수산 이분은 뭐냐면 적천수, 천미. 이 적천수, 천미라는 책을 대중에게 공개합니다. 대중에게 공개. 그 다음에 설하고라는 분은 명리학의 우리가 3대 텍스처라고 얘기하죠. 자평진전, 적천수, 공통보감. 요 세 개가 명리의 3대 텍스처라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한 주석을 답니다. 그리고 본인은 자평수원에서 용신을 5가지로 정리합니다. 용신을 정리합니다. 용신 5가지로. 용신을. 그래서 용신의 5가지는 뭐냐? 억부용신, 조후용신, 병약용신, 통관용신, 전왕용신. 이렇게 5가지로 용신을 정리를 합니다. 자평수원에서. 네. 그리고 이 위천수라는 분은 우리나라의 박재환 씨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소개가 됩니다. 박재환이 명리유강, 명리사전, 명리사전에 위천수라는 분의 저술 내용이 많이 삽입이 되고 인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그 명리 역사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